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그 휴전 소식이 전해진 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상황이 달라진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였거든요. 7시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6시간 이후에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12시간 그래서 총 24시간 후에 이제 휴전이 이제 발효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알려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란이 이제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감지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요구하겠다고 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모두 비난하면서 휴전 합의를 깨지 말아라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합의대로라면 그 종전이 되려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낮까지 기다려 봐야 할 텐데 좀 살얼음판처럼 느껴집니다. 휴전이 깨질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을 강도 높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무력 충돌이 없으리라 이렇게 장담하면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휴전 뒤 종전 이런 선택을 한 걸 놓고 이란이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국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여타 어떤 자신을 도와주는 해외 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도 군사력이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 4월, 10월간에 어떤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상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즉각적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군사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공습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미국이 유도하는 대로 이러한 휴전 협정에 어떤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으로서는 휴전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택지가 없는 좀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좀 치욕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냉철한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이란이 갖고 있는 군사력,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군사적 역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미국의 지원을 고려했을 때 이란이 장기간의 저항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번 휴전에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 대외적인 측면을 보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 내세웠던 것이 이란의 핵 능력과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상당히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드라든지 이란의 핵심적인 핵시설도 파괴하는 것을 미군의 공습이 이끌어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수행한 명분, 목표를 달성한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토대로 해서 국내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정치적 입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휴전을 하더라도 대내적, 대외적 측면에서 목표를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한 걸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과정에서 외교적 방법을 쓸 것이냐, 군사적 방법을 쓸 것이냐, 이 부분에서 설마 군사적 방법을 쓸 것이냐, 그리고 2주간의 시한을 줬는데 이제 그 시한을 앞당겨서 이틀 만에 공습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비난의 어떤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이란의 어떤 그 선택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도 만족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결과론적으로는 올바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있어 피스메이커,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한편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이 재선될 때 미국이 어떤 그 큰 미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중동에 군사적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희생을 초래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비판을 토대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또 다시 이란의 어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다시 중동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 일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과정상에서 비판이 일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종전에 이르더라도 불신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미국이 정밀 타격했다고 하지만 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파괴됐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정말로 이제 그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나올 것인지 네. 그런 진지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핵 능력을 가지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란이 협상에 나온 것은 휴전에 동의한 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 이란이 완전히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그 역할이 되지 않을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좀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내적으로 상당히 동요가 있을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동요를 좀 잠재고요. 그리고 피해 받은 핵 능력, 핵 시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어느 정도의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휴전에 집중하면서 이란이 몸을 추스리는 그러한 형국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중동 정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중동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경제 홍보 측면에서 중동 정세가 이대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긴장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변화라든지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중동 정세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대로 끝난다면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좀 그래야 되는 좀 과제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에너지의 거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하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관세 협의라든지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해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요.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입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다변화에 어떤 그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